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6일입니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김의겸하고 김의겸 그 흑색 거사 생양아치 그 다음에 더 탐사 그 기자 그것들 기자 아닙니다. 한 5, 6명을 갖다가 민형사상 10억 손배소를 넣었다, 걸었다 그러는데요. 너무 적게 걸었어요. 그놈들 한 100억은 벌었을 거예요. 더 탐사 그놈. 김의겸 재산이 말이지, 흑석 거사로서 한 3, 40억 그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갖고 있잖아요. 한 100억은 걸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한동훈이가 자꾸 그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주호영이하고 정진석이가 수도권과 MZ세대의 소구력이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고고TV는 행복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카다르 도하 월드컵에서 기적을 이룬 거 16강 기적을 이룬 거 행복했고 오늘 새벽에 그 4시부터 6시까지 브라질의 블루를 상긴 것도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뭉쳐진 힘을 받기 때문에 행복했고 이 전국이 정쟁을 떠나서 전쟁으로 아주 극악적인 전쟁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국민들은 아마 열흘 동안 행복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TV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손흥민의 인간성을 보고도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희찬이나 다른 태극 전사들의 저돌적인 모습도 행복했고 이번 달 말까지 월드컵의 열기는 대한민국에서도 환호에 차 있을 겁니다. 노곤노곤해요. 지금 새벽 7시에 자가지고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노곤노곤합니다. 남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초록이님하고 댓글 다시는 분인데 미고 삽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다른 분들도 고고TV에 여유 있으신 분들만 후원 좀 하시고 후원 한 달에 한 번씩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후원은 자일구덩이 몇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내십시오. 고고TV는 초록이님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옵니다. 고고TV의 생동과 육신과 열정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다른 유튜버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고고TV는 팩터와 경험에 의한 직관, 현상적으로 방송할 수뿐이 없어요. 다른 유튜버 같이 자유우파 유튜버 같이 그렇게 후원제 걸어놓고 회원제 걸어놓고 슈퍼챗 받아먹고 광고 먹는 광고 뭐 이상한 광고 때리면서 돈 벌고 이제는 어떤 그 자유우파 유튜버라는 거는 늙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현지 탐방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독버섯까지 팔고 있더라고. 버섯 공장 가고 뭐 미숫가루 공장 가고 희한한 데 가서 많이 사주라고 그래 돈 받아 먹고 있던데 그 댓글 읽어보니까 버섯이 아니라 독버섯이다. 먹고 나서 아주 죽을 뻔했다. 설사가 쫙쫙 난다. 한심해. 고고TV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년 총선까지만 이렇게 할 텐데 총선 이후도 뭐 간혹가다 하겠죠. 그런데 고고TV에게 후원과 용기 좀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이가 그 더탑사고 김의겸을 갖다가 민사상 형사상 10억 손배소를 걸었는데 그놈들은 잡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보수에서도 강용수라는 놈도 일단은 잡아 넣어야 돼요. 그 이봉규라는 놈도 잡아 넣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되뇌이면서 돈빨이 한 것들도 잡아넣어야 돼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우리가 대선을 이겼겠어요? 지선을 압승했겠어요? 4.7 보선을 우리가 압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1년 반 후에 총선 진다면 또 부정선거 들고 나올 겁니까? 그게 패배주의예요. 그런 패배주의를 가진 자들이 지금 국힘 내에 엄청나게 있어요. 국힘 의원 중에서. 그들이 자유우파 유튜브가 뭐가 대단한 줄 알고 연계해서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내년 총선 때. 문제의식은 커뮤니티를 갖다가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이 가상공감 SNS를 참고만 할 뿐이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를 신경 쓴 게 바로 나오는 것이 정진석과 주호영이가 대통령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쏟아내는 말이 차기 당대표는 국힘의 차기 당대표는 MZ세대와 2030 MZ세대와 수도권에서 신망받고 인기 있는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생각할 적에 그게 막 며칠 이틀 전부터 기사에 쫙 깔리죠. 주호영이는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난 일반적인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MZ세대 2030들이 차기 우리의 정치를 짊어질 세대니까 그들의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소구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수도권은 박빙의 승부로 넘어가니 그러나 고고TV가 지금 계속 2달 동안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는 그걸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율을 갖다 안착시키고 상승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보수가 결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MZ세대가 가고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정진석이나 주호영이나 이런 친구들도 친구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너희 친구들 아니야. 고고TV에 나이 밝혀버렸다. 걔네들이 영남권, 충청권, 또 강원 일부 이래가지고는 과반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죠? 이 수도권이 100석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목말라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중도층이 제일 많고 무당층이 제일 많고 정치 혐오를 느끼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리고 2030들이 투표율은 높지 않지만은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그렇죠? 근데 잘못 생각했어요. 수도권만 아니라 2030의 확장력은 솔직히 말해서 영남도 있고 부산, 부울경도 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준석이 그러면 남아 있었다면 이준석이가 그런 2030에 대한 소구력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고고TV가 먼저 던집니다. 없어요. 이준석이는 솔직히 말해서 걔는 국민을 속이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때는 4.7 보선의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로 반문재인 세력의 결집에 의한 차기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이준석이가 그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가 2030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그걸 쏘개가지고 당대표가 됐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준석이가 원한 대로 또 우리 모든 보수가 원한 대로 중도층이 원한 대로 정권은 탈환했고 또 지선은 압승했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그저 대권과 총선만 갖고 오면 총선이 남았는데 이준석 같은 애가 남아있으면 될 것이냐 문제죠. 안 된다는 거죠. 이준석의 2030의 소구력이라는 것은 남자애들 일부뿐이 없어요. 그게 전체적인 영향력 2, 3%뿐이 안 돼요. 그럼 2, 3%가 아까워서 다시 이준석 같은 소구력이 있는 차기 당대표를 뽑을 것인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준석이 나와도 안 되고 이준석이 벌써 정치에 끝났어요. 걔는. 그러면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한동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그냥 한동훈을 또 당대표로 차출하느냐? 그럼 한동훈이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차기 당대표로 해가지고 차기 대권 주자로 밀 것이냐? 왜 그런 불상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힘이. 레디 B 있는 대로 놔둘 수뿐이 없어요. 지금에는. 정치인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 차출돼가지고 갑자기 당대표 시키고 갑자기 대통령 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종속변수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김의겸이나 더 탐사나 뭐 최강욱이나 김남국이나 뭐 박봉기나 이런 데를 조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치적인 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중도층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검사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이제 또 검사 당대표 가겠다는 소리냐? 차기 대통령도 그러면은, 검사 대통령 만들겠다는 소리냐? 그러면 보수는 죽는 거죠. 응? 한번 꼬은 것도 뭐한데, 정치 신인이란 윤석열을 한번 꼬은 것도 뭐한데, 국민 중에서 한 명 꼬았죠. 아니, 한동훈을 또 꼬아? 당까지 맡겨? 그럼 당은 또 검사, 대통령도 검사.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중도층 소구력이. 중도층은 절대 그런 사람들 안 찍습니다. 응? 여러분은 좌우가 대단히 그 강한 것 같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좌우를 심판하는 건 중도층이다. 응? 그 집합을 보면은, 집합적인 그 체계로 보면은, 중도층이 이렇게 있고, 좌우 보수 중도층이 전부 다 있다면은, 중도층이 요만큼 있고, 중도층 안에 2030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2030 안에서 여성들이 지금 이준석 때문에 다 민주당으로 가버렸죠. 이준석 싸가지 때문에. 그죠? 페미, 남녀 애들 갈라치면서. 그들은 국힘에서 당대표를 누가 내더라도 민주당과 좌파화된 2030들이, 여자애들이 국힘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럼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죠? 대통령의 힘뿐이 없어요.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전반적인 사회 동력을 확보하고, 문재인 하에서 무너지고 썩어 문드러진 이, 토양을 다시, 개비시키고, 여성에 대한 정책을 낼 수뿐이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향후 1년 동안, 1년 반 정도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여성 정책을 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우면서 여성 쪽으로 어필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준석 떼거리들은 윤석열이 가면 여성한테 인식이 있냐? 윤두창이가 인기 있냐? 이러는데 인기 있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의외로 마초 같은 성격을 좋아해요. 연애할 적에야 기생오라비 같이 생기고 얍삽하게 생기고 말 잘하고 유머 있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할 적에는 나를 먹여 살릴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도 정치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이는 큰 인물이 안 돼요. 그냥 법무부 장관 잘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면 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끝나고 청와대로 들어가면 돼요. 청와대로. 비서실장이나 민정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민정단은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설랑설레하고 이게 호기심으로 관종적으로 언론들이 계속 다루고 있죠. 기자들이야 뭐다 써야 되고, 그죠? 한동훈이가 제가 말씀드린 차기 총선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부장검사 출신들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왜 국회의원 못해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국힘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저만 이렇게 방송할 텐데 자유우파 유튜버라는 그 떨거지들 중에서 저도 자유우파죠. 보수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금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강박적으로 말이죠. 자꾸 자유우파에서 밀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대표로 밀고 윤석열 가자 이러면은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국민의힘은. 아니 국회의원 개개인이 105명 지금 115명인데 국힘이 거기서 반윤도 있고 친윤도 있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 자체가 자존심이 강해요. 국민들한테 맨날 욕은 얻어먹지만은 정치를 정치가 개판이고 개새끼보다 못하다 그러지만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정치의 세계에서 국회 세계에서는 지들끼리 대단히 그냥 훌륭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격지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 우리는 말이야 비례대표 하나 받으려고 말이야 5만 그 아양을 다 떨었고 5만 사선을 다 뚫고 들어갔고
선거 지역구에서 지역구원이 되려면 뭐 10년, 20년 그냥 아니면 발탁될지가 말이야 오만 음해야 술수를 다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이가 우리를 갖다가 당대표 윗자리로 앉아? 당대표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덕이에요, 인덕. 통합이고 화합이에요. 그게 결여가 되면 당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몰락과정을 보면은 그 홍준표가 인덕이 없어요, 그 친구가. 독거다이. 그래서 또 한나라당에서 한번 헷가닥하고 쫓겨나고. 그죠? 그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도 인덕이 없고 지금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승민은.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고. 김무성일 때 대권을 찾아오라나요. 무대 같은. 그리고 이준석 같이 인덕도 없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지 스스로 그냥 몰락하게 들어가고. 당대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윤석열 정권을 안정시키고 또는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공천 받을 걸 그걸 원해가지고 친윤화가 되고 있죠. 공천권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당대표가 언제 될지도 몰라. 당대표 선거 공고도 안 나왔어. 언론들은 지난주에 보면 전부 다 3월 초, 2말 3초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볼 적에는. 4월달이 갈지 5월달이 갈지 6월달이 갈지 몰라요. 그러면은 당대표를 갖다가 뽑을 때 1년 정도를 남겨놓고 뽑게 되겠죠. 차기 총선을. 그런데 그 당대표가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서는. 윤석열이가 진짜 잘못하면 당대표 날아가요. 거기서 당대표가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싸우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지. 대통령제하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대표가 된다 해서 과연 실권을 1년 반 후까지 공천과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그거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정과 술수에 의해서 지금 차기 당대표 누가 되느냐, 한동훈이가 되느냐, 한동훈을 차출하느냐, 비윤회 쪽에서 말이야 부글부글 끓고 있다. 비윤은 말이야 쪽팔려 죽겠다. 우리가 말이야 윤석열한테도 지금 장악당하고 있는데 한동훈까지 들어오느냐 이런 말 나오는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5, 6개월 전부터 이준석 사태부터 차기 당대표 누가 되든지 문제가 있고 누가 되든지 수습이 안 된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출렁일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을 안정시키고 지지율 끌어올린 다음에 나오는 것이다. 한동훈은 당대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진짜, 뭐, 홍쌀이야, 홍쌀이? 흑쌀이야? 피냐고, 우리 하토 칠찌개. 그래서 이런 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아요. 근데 언론에서 쓸 기사가 없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안정이 하가 들어갔고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막 국민의힘 내분 끌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좌파 진보 기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니까 30, 40대들이니까 현장 뛰는 애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자꾸 지들이 말이야 분란을 만드는가 이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중도층이 좋아하고 무당층이 좋아하고 2030 미래 세대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말인데 민주당에도 없고 국민의힘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는 수뿐이 없어요. 어차피 전쟁은 시작된 거고 국민의 정치적인 혐오감은 점점 커질 뿐이니 모든 총력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밀어줘야 돼요. 이제 억지로 윤석열을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이 개혁이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도 1년쯤 지나고 무슨 생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공천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 별 희한하고 금모술수, 엄모술수, 뭐 음해가 다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공천 장악 못해요. 윤석열이가 차기 공천을 장악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김무성과 같은 도장 들고 나르시아 보수는 또 한 번 파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관제 정치를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죠? 뭐, 친윤 4인방도 만났고, 주영이도 2번 만나고, 정진석도 만나고, 뭐, 그저께는 또 조선일보 보면은, 이상민하고 한동훈하고도, 저녁 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지. 이재명만 안 만난다 뿐이지. 이재명 잘라내. 그럼 박홍근 너같이 이놈아 입 튀어나오는 너도 한번 만나줄 테니까. 그러죠? 그건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 지형이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나오는 것을 갤럽을 보면은 윤석열이 독단적이다. 협치를 안 한다. 그것보다 좌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권 인사라도 열심히 만나야 돼, 윤석열은. 관저에 데려가 놓고. 그러라고 관저 놓고 그 관저, 리모델링 한 거지. 그게 뭐가 어땠어? 그런 걸 갖다가 생쌈마이 그 장성철이나 놈이나 천하나 놈이 계속 불고 다녀. 저거는 말이 안 좋은 거야. 독재야. 저거는 민주당을 갖다가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조사해봤어. 예? 취재해봤어. 그거는 어느 정권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 여권 인사들, 군관계, 종교계, 여권 인사들하고 만나는 것이 왜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가? 비공개로. 그거부터 막아야 돼요. 국민의힘 이놈들은. 쥐가 만나고 나서 쥐가 만났다고 설쩍 흘러버려요. 장성철이란 그런 놈한테. 그게 그냥 평론가 나가서 다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녀. 만나는 게 어때서? 그럼 같은 편도 안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 한동훈의 당대표 차출설 이거는 더 이상 언급되면 안 돼요. 국민의힘에서. 주영이나 정진석이가 MZ세대 수도권 그거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보수부터 결집시켜라. 그럼 중도층은 어느 순간에 저쪽 놈들도 싫고 이쪽 놈들도 싫어. 어느 순간에 결국 총선 가면 서윙이 들어간다. 그게 총선 6개월 전부터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국가 안정부터 필요해요. 하여튼 똥오줌을 못 가려. 국민의힘은.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당원룰이 있잖아요. 뭐 9대1로 간다. 8대2로 간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유승민 하나 제거 못해가지고 유승민이 당대표 될까봐 그런 패배의식이 있어요. 7대3으로 가도 유승민은 게임이 안 돼요. 요번에 몇 개월 후에 당대표 아마 나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 상태면은 너무나 독하게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좌파 진보 민주당 애들이 유승민 지지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게임이 안 돼요. 7대3으로 가도. 근데 역선택 조항만 넣고 전번에도 이준석 때도 넣었잖아요. 역선택 조항만 넣고 그냥 놔두면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갔다가 당원룰 경선룰을 바꿔가지고 중도층 달아나게 만들고 2030 달아나게 만들면서 정진석이나 주호영이야 지금 두 핵심이 수도권, 중도층, 2030에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원을 갖다 90%로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순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보면은. 젊은 정치인을 요번에 지금부터 총선 1개월, 2개월 전에 그 간판으로 가랴 몇 명 이준석 같은 애, 초 누구 같은 애, 김재석 같은 친한 거 들어오지 말고 지금부터 정치 잘해가지고 윤석열이 잘해서 중도 보수 우파적인 경향이 있는 정치인들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요. 지금부터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지금부터 국가의 동량이 될 젊은 제목들이 누군가 20대는 안 돼. 30대, 40대들과 자꾸 접촉해서 이제부터 들여야 돼요. 그거는 총선 대비용이도 하고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놈들은 뭐야? 민주당 놈들 더 사악하고 더러운 놈들이니까. 국회의원들 지 목줄이 다음 공천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총선에서 나오는 게 물갈이 40%다, 60%다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들여야 돼요. 당직을 주면서.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 누구야? 차유람 같은 사람 빨리 해. 차유람 당구 선수 얼마나 좋아. 차유람 예쁜 게 최고야.
일단은 정치인의 기본은 여자는 예뻐야 되고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그게 최고고 그 다음에 학력, 지력, 정치력을 보는 게 이 사람들아.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이까지 하겠습니다.